65세 이후에 잘못 고른 경과 한 줌이 다리 힘과 균형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과는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어떤 경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저는 30년간 노년층 영양과 건강관리를 연구해온 서민재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경과 하나만 바꿔도 몸의 변화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나타나는 걸 목격했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혈관 건강과 근육 유지, 그리고 신경 기능이 급격히 민감해집니다. 이때 잘못된 경과 선택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결국 다리 힘 약화와 균형 감각 저하로 이어지게 돼요. 우리 몸은 65세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관 탄력이 떨어지며 근육량도 매년 1에서 2%씩 줄어들죠.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경과를 계속 드시면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파는 달콤한 코팅 경과를 매일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경과보다 설탕과 소금이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매일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고 나트륨 과잉으로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말초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다리에 쥐가 자주 나게 돼요. 심하면 어지럼증이나 균형 감각 저하까지 나타날 수 있죠.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잘못된 식품 선택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올바른 경과를 정확한 방법으로 드시면 혈류순환이 개선되고 근육과 신경이 안정되면서 활력이 되돌아옵니다. 경과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산들은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풍부한 미네랄들은 근육과 신경 기능을 도와줘요.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핵심 미네랄이에요.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개선하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이런 성분들이 경과에는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해드린 많은 분들이 경과만 바꿔도 2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셨거든요. 가장 빠른 변화는 다리 부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후 피로감이 개선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균형 감각과 보행 안정성까지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경과류 대부분이 건강보다는 맛을 우선시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달고 짠 코팅, 기름에 튀긴 것,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것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가공 경과들은 경과 본연의 장점을 모두 상쇄시켜버려요. 더 심각한 건 이런 가공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나 산화된 기름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분들은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경과를 건강하게 먹으려다가 오히려 독이 되는 셈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가공 경과들이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달고 짠맛에 길들여지면 자꾸만 더 찾게 되고 결국 과다 섭취로 이어져요. 경과는 아무리 좋아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지켜야 하는데 가공 경과는 이런 조절이 어려워져요. 더 심각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차이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과라고 하면 다 똑같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원재료 상태의 경과와 가공된 경과는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정반대일 수 있어요. 심지어 일부 제품들은 경과보다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원재료명을 보면 경과는 뒤쪽에 있고 앞쪽에는 설탕, 소금, 식용유가 먼저 나열되어 있죠. 이런 제품들은 경과가 아니라 과자에 가까워요. 오늘은 이런 혼란을 완전히 정리해 드릴 거예요. 65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할 경과 4가지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경과 4가지를 딱 잘라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경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만 확실하게 기억해 가세요. 각각의 경과가 왜 좋은지, 왜 나쁜지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관하고 언제 먹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까지 실용적인 방법도 모두 담았습니다. 평소 어떤 경과를 자주 드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매일 드시는 그 경과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피해야 할 목록에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보시면서 내 식탁을 바로잡아 볼까요? 며칠 전 외삼촌 박기남 71세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요즘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고 걷다가 자꾸 휘청거린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달고 짠 코팅 경과를 한 봉지씩 드시고 계셨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그런 믹스 경과 말이에요. 경과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사실 박기남 71세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경과라고 하면 무조건 건강식품이라고 여기시는 거죠. 특히 TV나 인터넷에서 경과의 효능에 대해 많이 나오니까 더욱 그렇게 믿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가공 경과들은
나트륨과 첨가당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어요. 하루에 한 봉지씩 드시면 나트륨 권장량을 훨씬 넘게 되죠. 성인 기준으로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인데 가공경과 한 봉지에만 그 절반 이상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몸에 부기가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나트륨 배출 능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양도 나이가 들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박기남 71세님께 무가공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무염 아몬드 한 줌, 오후에는 껍질째 피스타치오 한 줌으로 바꾸시고 저녁에는 브라질넛을 하루 한 알만 챙기라고 했어요. 처음엔 맛이 싱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달고 짠 맛에 익숙해져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천천히 씹으면서 견과 본연의 고소한 맛을 느껴보시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가공된 견과는 인공적인 맛이 강해서 견과 자체의 맛을 가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분께 견과를 드시는 시간도 조정해 드렸어요. 아침에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두세 번으로 나눠서 드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혈당 변동도 적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주까지 나자 다리와 발목 주변 붓기가 가라앉기 시작하더라고요. 2주 뒤에는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이런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3주 차에는 오후 어지럼증까지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워서 활동하기 어려우셨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견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공 방식 때문이에요. 원래 견과류는 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요. 하지만 설탕이나 소금으로 코팅하고 기름에 튀기면 이런 장점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거든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과 혈관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트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요. 조금만 짜게 먹어도 부기가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균형 감각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견과 선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예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견과 선택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견과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어떤 견과가 해를 끼치는지 분명해질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실천법 하나만 기억하셔도 한 달 뒤 박기남 71세님처럼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견과를 먹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65세 이후 반드시 먹어야 할 4가지와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4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선택 첫 번째, 피스타치오부터 말씀드릴게요. 피스타치오는 혈류순환과 혈당 안정에 정말 뛰어난 견과예요. 특히 무가당 무염 제품이 기본이고요. 피스타치오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줘요. 또한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에 비해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100g당 약 560칼로리로 아몬드나 호두보다 낮은 편이죠. 그리고 껍질을 까면서 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먹는 속도가 조절되고 포만감도 높아져요. 해외 영양기관 보고를 보면 피스타치오 섭취군이 식후 혈당 변동과 혈관 기능 지표에서 유리한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실제로 최은자 69세님은 오후만 되면 손발이 차고 어지럼증이 있다가 피스타치오 한 줌을 간식으로 바꾼 뒤 한 달 만에 증상이 완화됐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손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대요. 피스타치오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도 신경 기능에 도움이 돼요. 65세 이후에는 비타민 B6 결핍이 흔한데 이것이 부족하면 손발 저림이나 균형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피스타치오 한 줌으로 하루 필요량의 20% 정도를 채울 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은 하루 한 줌, 대략 30알 정도를 식후 2시간 전후로 천천히 씹어 드시면 돼요. 껍질을 까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도 되고 포만감도 높아져요. 다만 소금이나 향이 첨가된 제품은 순식간에 이런 이점들을 모두 없애버리니까 반드시 무가공 제품을 선택하세요. 지금 드시는 피스타치오는 무가공 제품인가요? 좋은 선택 두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단백질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과 신경 안정에 큰 도움이 돼요. 아몬드 28g, 대략 23알 정도의 단백질 6g과 마그네슘 76mg이 들어있어요. 이는 성인 1일 마그네슘 권장량의 20%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개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중요한 미네랄이에요. 특히 근육 수축과 이완, 신경 전달, 혈압 조절에 핵심 역할을 하죠. 65세 이후에는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지고 배출량은 늘어나서 결핍되기 쉬워요. 아몬드에는 비타민 E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으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줘요. 아몬드 한 줌으로 하루 비타민 E 권장량의 37%를 섭취할 수 있어요. 국내외 고령층 대상 관찰 연구에서 아몬드 섭취가 악력과 보행 지표에 긍정적으로 연관된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고요. 특히 규칙적으로 아몬드를 섭취한 그룹에서 근감소 진행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도 있어요. 김수연 66세님은 아침 요거트에 아몬드 한 줌을 더한 뒤 오후에 다리에 쥐가 나는 빈도가 확실히 줄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다리에 쥐가 났는데 아몬드를 드신 뒤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었다는 거예요. 아몬드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탄수화물 식품과 함께 먹으면 전체적인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분들에게도 권하는 간식이죠. 아침에 15알에서 20알 정도를 무가당 요거트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줘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소금이나 설탕 코팅은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몬드는 보통 언제 드시는 편인가요? 좋은 선택 세 번째는 땅콩이에요. 땅콩은 엄밀히 말하면 견과가 아니라 콩과 식물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견과류와 비슷하게 분류돼요. 땅콩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100g당 2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같은 양이 쇠고기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땅콩에는 나이아신이라는 비타민 B3도 풍부해요. 나이아신은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땅콩 한 줌으로 하루 나이아신 권장량의 25%를 섭취할 수 있어요. 또한 땅콩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포도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땅콩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레스베라트롤은 심혈관 건강과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해외 노년층 코호트 연구에서 땅콩류 섭취가 식후 포만감 유지와 에너지 변동 완화에 연관되었다는 결과도 있어요. 박문수 73세님은 오후 허기질 때 생땅콩 한 줌으로 간식을 바꾸고 나서 저녁 과식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전에 오후 3시쯤 되면 허기져서 과자나 빵을 자주 드셨는데 땅콩으로 바꾼 뒤로는 저녁까지 든든하게 버틸 수 있게 됐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녁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구운 무염 땅콩이나 생땅콩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시면 되는데 특히 혈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돼요. 다만 땅콩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해요. 땅콩 알레르기는 다른 견과 알레르기보다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간식 시간을 미리 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선택 네 번째는 브라질넛입니다. 브라질넛은 소량으로도 충분한 미량원소 보충에 적합한 견과예요. 가장 큰 특징은 셀레늄 함량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브라질넛 한 알에는 약 96마이크로그램의 셀레늄이 들어있는데 이는 성인 1일 권장량의 175%에 해당해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 면역 기능 강화와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중금속 해독과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되죠.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늘어나는데 적절한 셀레늄 섭취가 이런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브라질넛에는 마그네슘과 아연도 풍부해요. 아연은 상처 치유와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이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중요하죠. 이런 미네랄들은 나이가 들면서 결핍되기 쉬운데 브라질넛 하나로 여러 미네랄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어요. 해외 노년층 자료에서 브라질넛 섭취가 항산화 지표 개선과 피로 감소에 연관된 보고가 있고요. 이정미 70세님은 저녁에 브라질넛 한 알을 추가한 뒤 아침 피로감이 완화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하셨는데 브라질넛을 드신 뒤로는 아침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세요. 브라질넛은 하루 한 알, 많아도 2알을 넘기면 안 돼요. 셀레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독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셀레늄 과잉 증상으로는 탈모, 손톱 변색, 신경계 이상 등이 있어요. 알 크기를 확인하시고 정확히 한 알만 드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절대 피해야 할 경과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가공된 캐슈넛이에요. 달고 짠 코팅이나 기름에 볶은 캐슈넛은 염분과 당분, 산패된 기름의 위험이 정말 커요. 캐슈넛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가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중에서 파는 캐슈넛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 소금이나 설탕으로 코팅되어 있어요. 심지어 일부 제품은 캐슈넛보다 코팅 재료가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제품들은 경과의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는 셈이에요. 가공 경과는 나트륨과 첨가당 섭취를 높여서 혈압과 체중 관리에 불리하다는 보고가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나트륨 민감성이 높아져서 조금만 짜게 먹어도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기 쉬워요. 정혜란 68세님은 코팅 캐슈넛을 끊고 무염 아몬드로 교체한 뒤 다리와 발목 부종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오후만 되면 신발이 꽉 끼고 다리가 무거웠는데 경과를 바꾼 뒤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세요. 제품을 고르실 때 성분표에 설탕, 향료, 식용유 표시가 있으면 바로 내려두세요. 원재료명이 간단할수록 좋아요. 생이나 무염 캐슈도 지방 함량이 높아서 소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 집에 코팅된 경과가 남아있다면 정리하는 걸 고려해보세요. 피해야 할 두 번째는 가당 피칸과 믹스 경과예요. 피칸은 원래 지방이 많은 경과인데 여기에 가당 처리까지 하면 과잉 섭취로 이어지기 정말 쉬워져요. 피칸은 100g당 690칼로리로 경과 중에서도 칼로리가 높은 편이에요. 여기에 설탕 시럽이나 꿀로 코팅하면 칼로리가 더욱 높아지죠. 문제는 달콤한 맛 때문에 적정량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어느새 한 줌을 다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공 스낵형 경과는 총 칼로리와 첨가당을 크게 끌어올린다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윤태호 72세님은 스낵 믹스를 끊자 식후 더부룩함과 속쓰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경과를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됐는데 무가공 경과로 바꾼 뒤로는 그런 문제가 없어졌다고 하세요. 달콤한 향 시럽으로 코팅된 제품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이런 제품들에는 인공향료와 방부제도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달달한 경과가 자꾸 손이 가시나요? 피해야 할 세 번째는 마카다미아의 과다 섭취예요. 마카다미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지방 밀도가 너무 높아서 과식하기 쉬워요. 마카다미아는 100g당 718칼로리로 모든 경과 중에서 가장 칼로리가 높아요. 마카다미아의 지방 함량은 75% 정도로 매우 높아요. 물론 좋은 지방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칼로리 과잉이 체중 증가로 직결되기 쉬워요. 최미자 75세님은 마카다미아 간식량을 반으로 줄이고 나서 정체되어 있던 체중을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마카다미아를 하루에 15개 정도 드셨는데 8개로 줄인 뒤로는 한 달에 1kg씩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었다고 하세요. 드실 때는 간식 그릇에 8발만 덜어놓고 끝내세요. 포만감이 늦게 와서 자칫 과잉 섭취되기 쉽거든요. 마카다미아는 씹는 맛이 부드러워서 많이 먹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소분용 작은 그릇을 준비해 볼까요? 피해야 할 네 번째는 보관이 잘못된 호두예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좋은 경과지만 산패가 빠른 경과라서 보관이 정말 중요해요. 호두의 지방 함량은 65% 정도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산화되기 쉬운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빛과 열, 공기에 노출되면 지방이 산화되면서 과산화물이 생성돼요. 이런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산패된 호두를 먹으면 쓴맛이 나고 목에 걸리는 느낌이 들죠. 기름기 많은 경과는 산패될 때 불쾌한 맛과 함께 산화지표가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어요. 문정수 70세님은 상온 장기 보관을 중단하고 냉동 보관으로 바꾼 뒤 속쓰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전에는 호두를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불편했는데 신선한 호두로 바꾼 뒤로는 그런 문제가 없어졌다고 하세요. 호두를 드시려면 구매 즉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시고 2주치만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쓴맛이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바로 폐기하시고요. 집에 있는 호두는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런 경과들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65세 이후 경과 섭취 실천법을 완전히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는 무가공 무염 제품만 선택하는 거예요. 첨가당과 나트륨은 경과가 가진 본래의 장점을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광고 문구가 아무리 좋아도 성분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원재료명에 경과만 적혀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몬드 제품이라면 원재료에 아몬드 100%라고만 적혀 있어야 해요. 소금, 설탕, 식용유, 향료 같은 게 들어있으면 피하세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분표에서 원재료는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돼요. 만약 캐슈넛 제품인데 원재료 첫 번째가 설탕이라면 이 제품은 설탕이 캐슈넛보다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제품은 경과가 아니라 과자에 가깝죠. 또 주의할 점은 자연건조라는 표현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연건조라고 해도 소금이나 기타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원재료명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지금 사시는 제품의 성분표가 단순한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원칙은 하루 총량을 정확히 지키는 거예요. 하루 한 줌, 브라질넛은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경과가 아무리 좋아도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져요. 한 줌이라는 표현이 애매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본인 손바닥으로 한 움큼 쥐었을 때의 양이에요. 대략 28g에서 30g 정도죠. 아몬드로 치면 23알, 피스타치오로는 30알 정도예요. 문제는 믹스 제품을 드실 때예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얼마나 먹었는지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특히 맛있는 경과들을 골라 먹다 보면 어느새 적정량을 훨씬 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용, 오후용으로 미리 소분해서 투명한 통에 보관해 놓으시는 걸 권해요. 일주일치를 한 번에 소분해 놓으면 매일 고민할 필요도 없고 과다 섭취도 방지할 수 있어요. 작은 밀폐용기나 지퍼백을 이용하시면 편해요. 오늘 드실 양을 미리 덜어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보관과 산패 차단이에요. 빛과 열, 공기는 경과의 가장 큰 적입니다. 경과의 기름 성분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 산화되면서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해요. 경과를 상온에 오래 두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서 산패 속도가 더욱 빨라져요. 개봉 후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하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구매 즉시 소분해서 지퍼백에 넣고 냉장 보관하는 거예요.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동실을 이용하세요. 냉동 보관해도 경과의 영양 성분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더 좋죠. 냉동실에서 꺼낸 경과는 상온에 10분 정도만 두시면 딱 좋은 온도가 돼요. 너무 차가우면 딱딱해서 씹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개봉 날짜를 표시하는 습관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개봉했는지 알아야 신선도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식사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경과는 식사와 떨어진 간식으로 먹으면 과식도 줄고 혈당 변동도 완만해집니다. 식사 직후에 드시면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어요. 이상적인 시간은 점심과 저녁 사이 또는 가벼운 운동 전후예요. 특히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이 시간에 경과 한 줌을 드시면 저녁 과식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드실 때는 공복보다는 가벼운 식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경과만 드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요거트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소화도 편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져요. 늦은 밤에는 드시지 마세요. 경과의 지방 성분이 소화에 시간이 걸려서 속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 중 허기가 가장 큰 시간이 언제인지 파악해서 그 시간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다섯 번째는 조합의 기술이에요. 경과를 다른 건강한 식품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무가당 요거트와 아몬드, 방울토마토와 피스타치오 같은 조합이 특히 좋아요. 과일의 비타민과 경과의 지방이 만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높아지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비타민 A, D, E, K는 지방과 함께 있을 때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경과와 당근, 토마토, 시금치 같은 채소를 함께 드시면 영양 효율이 높아져요. 반대로 달고 짠 스낵과는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경과의 장점이 상쇄되고 칼로리만 늘어나게 돼요. 특히 과자나 초콜릿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경과의 혈당 안정 효과가 사라져요. 요거트에 경과를 넣을 때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고 과일과 함께 드실 때는 당도가 높지 않은 과일을 고르세요. 바나나나 포도보다는 베리류나 사과가 좋아요. 가장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조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는 알레르기와 특이 체질에 대한 주의예요. 땅콩이나 경과 알레르기는 소량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과를 처음 시도할 때는 극소량으로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경과 알레르기 증상은 다양해요.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 두드러기, 호흡곤란,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라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죠.
특히 땅콩 알레르기는 다른 견과 알레르기보다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 견과를 먹고 불편한 증상이 있었다면 반드시 피하세요. 대체 식품을 미리 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심한 경우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가벼운 증상이라도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 불편했던 견과가 있었다면 꼭 피하세요. 7번째는 씹기 어려울 때의 대안이에요. 치아나 턱이 불편하시다면 분말이나 버터 형태를 활용해 보세요. 다만 가당 스프레드는 피하시고 무가당 제품만 선택하세요. 무가당 땅콩 버터 한 숟가락을 통곡물빵에 발라 드시거나 견과 분말을 요거트에 섞어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견과 분말을 직접 만드시려면 푸드 프로세서나 믹서기를 이용하시면 돼요. 다만 분말로 만들면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서 산패가 더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만 만들어서 바로 드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에 보관하시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드세요. 견과 우유를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아몬드나 캐슈넛을 물에 불려서 믹서에 갈면 고소한 견과 우유가 돼요. 설탕이나 꿀을 넣지 마시고 그대로 드시거나 바닐라 에센스 한 방울 정도만 넣으세요. 어떤 형태가 가장 드시기 편한지 고려해서 선택하세요. 마지막 8번째는 예산과 접근성을 고려한 구매법이에요. 대용량으로 구매한 뒤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행사 제품을 살 때도 성분표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구매하시면 다양한 제품을 비교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다만 배송 과정에서 견과가 부스러질 수 있으니까 포장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진공 포장이나 질소 충전 포장이 되어 있으면 더 신선해요. 2가지 견과를 기본으로 정해서 돌려가며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거죠. 매일 같은 견과만 드시면 지겨울 수 있거든요. 구매할 때는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리뷰도 참고해 보세요. 특히 산패나 이물질에 대한 후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가격이 너무 저렴한 제품은 오히려 의심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본인이 꾸준히 드실 수 있는 견과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견과라도 맛이 없거나 드시기 불편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우니까요. 집에 항상 비축해두고 싶은 견과 2가지를 정해보세요. 이제 핵심만 정리해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정리하면 정말 단순해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상식은 달고 짠 코팅 견과를 건강식이라고 믿는 거였어요. 견과라고 하면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특히 TV 광고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의 효능을 강조하다 보니 어떤 견과든 상관없이 많이 먹으면 좋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에요. 올바른 견과 관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가공 피스타치오, 아몬드, 땅콩, 브라질넛을 정확한 양으로 정해진 시간에 챙기는 거예요. 여기에 적절한 보관법과 다른 건강식품과의 조합까지 고려하면 완벽한 견과 섭취법이 완성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스타치오는 하루 30알, 아몬드는 20알, 땅콩은 1줌, 브라질넛은 딱 1알이에요. 이 4가지 중에서 2-3가지만 선택해서 돌려가며 드시면 돼요. 모든 걸 다 드실 필요는 없어요. 잘못된 견과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가공된 견과를 계속 드시면 나트륨 과잉으로 인한 붓기와 혈압 상승이 나타나요. 첨가당 때문에 혈당도 불안정해지고 산패된 기름 성분이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서 견과를 드신다고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몸에 해로운 가공 견과를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심지어 하루에 여러 봉지를 드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결과 다리 힘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오후마다 찾아오는 피로감과 어지럼증, 그리고 부종 때문에 활동량이 더욱 줄어들게 되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어려워져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65세 이후에는 이런 증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견과 하나만 바꿔도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견과를 선택하면 어떨까요? 무가공 견과의 좋은 지방산이 혈관 건강을 개선시켜주고 풍부한 미네랄이 근육과 신경 기능을 안정시켜줘요.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그 결과 혈류순환이 좋아지면서 다리 힘이 생기고 균형 감각도 향상돼요. 오후 피로감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활력이 되돌아오죠.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며칠 안에 시작되고 몇 주 안에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박기남 71세님처럼 한 주 만에 부종이 줄어들고 2주 만에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3주 만에 어지럼증까지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변화가 5년, 10년 누적되면 완전히 다른 노년을 맞게 될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집에 있는 코팅 경과 봉지를 정리하고 무가공 피스타치오 한 줌과 브라질넛 하나를 투명 용기에 소분해서 내일 간식 자리로 옮겨두세요. 이 작업은 5분이면 충분해요. 먼저 냉장고를 열어서 견과를 보관할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작은 밀폐용기나 지퍼백을 준비하시고요. 피스타치오 30알 정도와 브라질넛 하나를 하루치로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정말 간단한 바꿈이지만 이것만으로도 다리 힘과 집중력이 달라지실 거예요. 피스타치오는 하루 30알 정도, 브라질넛은 정확히 한 알만 드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면 하루 견과 섭취는 충분해요. 처음에는 맛이 싱거울 수 있어요. 그동안 자극적인 맛에 익숙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드시면 견과 본연의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오히려 코팅된 견과가 너무 달고 짜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미각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자연스러운 맛에 다시 적응하면서 건강도 함께 회복되는 과정이거든요. 인공적인 맛에 길들여진 입맛을 자연스러운 맛으로 되돌리는 거죠. 보관할 때는 반드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지퍼백이나 밀폐용기를 사용하세요. 한 번에 일주일치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냉동실에 넣어두면 6개월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견과를 드시는 시간도 정해두세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아요. 이 시간에 견과 한 줌을 드시면 저녁 때까지 허기를 적절히 달랠 수 있어서 저녁 과식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만약 치아가 불편하시다면 견과를 잘게 부숴서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믹서에 갈아서 견과 우유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가공된 제품을 피하고 무가공 견과를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가족분들께도 이런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특히 배우자분이나 형제 자매분들과 함께 실천하시면 더 재밌고 지속하기 쉬워요.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격려하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함께 마트에 가서 견과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성분표를 함께 확인하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함께 배워가는 거죠. 이런 과정 자체가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가지지 마세요. 가끔 깜빡하거나 다른 견과를 드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하루 조금씩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처음 한 달은 습관을 만드는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5일만 해도 충분해요.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견과 선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견과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식품 조합과 반대로 함께 먹으면 역효과가 나는 나쁜 조합을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견과와 어떤 과일을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는지, 어떤 음료와는 절대 함께 마시면 안 되는지 같은 실용적인 정보들이에요. 또 견과를 먹으면 안 되는 특별한 상황들, 예를 들어 어떤 약물을 복용 중일 때 주의해야 하는지,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견과를 제한해야 하는지 같은 내용도 다룰 거예요. 이런 정보들까지 알아두시면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견과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견과를 가장 먼저 바꾸실 건가요? 코팅 견과를 정리하고 피스타치오로 바꾸실 건지 아니면 브라질넛부터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남겨주세요. 그 작은 결정이 한 달 뒤 큰 건강 변화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